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좀 괜찮은 외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음흠. 근데 이제 이것 자체도 이제 뭔가 별로 흥행이 안 될 거라 생각한 건지, 좀 이제 약간 특이한 포지션의 영화라 그런 건지, 이 상영관과 상영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챙겨보기 힘들었던 영화가 있어요. 노스페라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최근에 그 애플 TV 스토어에 바로 떴길래 어허. 저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뭐 그 가격이 극장비랑 똑같아가지고 소장하는 게 좋으니까 집에서 봤는데 저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꽤 괜찮다. 근데 따지면 이제 스토리 자체는 옛날 걸 그대로 이제 이 현대에서 다 찍은 거기 때문에 뭐 스토리로 뭘 얘기할 건 별로 없는데 근데 그 분위기 스토리보다도 여기는 분위기와 그 네 영상미가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옛날에 어떤 고딕한 그 느낌을 네. 굉장히 지금에 와서 잘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제 영화 한 편을 본다기보다는 옛날에 있었던 그 중세시대 중세시대 네, 고딕 소설을 한 편 읽는 느낌. 그 그렇죠. 소설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이게 영화를 감상한다기보다는 확실히 소설을 읽는다라는 느낌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원래 20년대에 나왔던 그 옛날 정말 처음에 나왔던 네. 그 노스페라투가 있고 무성 영화. 네. 그 뒤에 또 이제 리메이크 70년대인가 한번 리메이크 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요번에 나온 게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리메이크인가 네. 될 건데 그러니까 애초 노스페라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드라큘라 그 이제 원작 소설이 있죠. 그 브람 네. 스토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키아누 리브스랑 네. 게리 올드만 나왔었던 위노나 라이더 나오고 네. 그 영화 또 이제 따지면 그 드라큘라 원작 소설을 이제 영화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드라큘라의 작가 이제 브람 스토커한테 원래는 허락을 받고 찍어야 되는데 그 20년대에 나왔던 그 영화는 한마디로 이제 해적판이지 따지면 그런 거죠. 허락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쌩까고 몰래 아 이렇게 이름 바꿔서 하면은 안 걸리겠지 했는데 이제 결국 걸렸어. 근데 그 해적판이 이렇게 시간이 이제 100년 정도 흐르다 보니 이것도 뭔가 좀 마스터피스처럼 네 되어지는. 세월이 흐르니 그러니까 네. 마치 약간 느낌이 짭도 세월이 흐르면 오리지널이 될 수 있는 건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네. 네. 그러니까 따지면 그 노스페라투라는 이름 자체가 드라큘라 이름을 못 쓰니까 드라큘라로 노스페라투로 바꾼 건데 그렇죠. 근데 또 약간 노스페라투도 나름대로 뭔가 좀 또 그 뉘앙스가 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왠지 그 이름도 좀 기괴하게 느껴지고 약간 충분히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감상으로 느껴지는 거는 드라큘라는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것도 있거니와 네. 또 흡혈귀의 그 이미지 이렇게 뭐 송곳니가 네, 있고 대명사 그다음에 그 검은색 그뭐 망토 양복 같은 거에 그 뭐 자줏빛 망토를 두르고 있고 이런 게 좀 너무 자줏빛 빨간색이었나 어쨌든 그런 망토를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노스페르투라는 이름과 특히나 또 여기서 나왔었던 그런 비주얼을 생각해 보면 드라큘라랑 속성은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르다. 네. 네.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 이제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 너무 전형적으로 굳어진 네. 이미지가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차라리 요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게 저렇게 약간 좀 허름하고 약간 조금 네. 더 뭔가 괴기스럽고 조금 더 무서워 보이는 흡혈귀도 차라리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는 약간 정말 뭐 드라큘라 백작이라 그러니까 네. 맨날 약간 올백머리 맞아. 너무 좀 젠틀하고 네. 근데 송곳니 삐죽 나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망도 길게 약간 네. 그런 것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 그치. 익숙하기 때문에 좀 약간 무섭거나 네. 그 공포가 덜해진 느낌이 네. 있는데 네. 이 노스페라투는 뭔가 대머리에 약간 수염 나가지고 막 그 손톱 길고 막 하니까는 또 거기서 오는 좀 그 괴기스러운 조금 더 그로테스크한 느낌이랄까. 네 그게 좋더라고요. 네. 따지면은 이제 그래서 그 노스페라투 20년에 나왔던 그 원조 영화 이후에는 다시 결국 저작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 그 이름을 바꾼 이름을 안 쓰고 아하. 그냥 드라큘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오히려 요번에 나온 건 다시 그냥 그 원래 그 저작권 눈치 보느라 바꿨던 이름을 다시 그대로 살려서
사실 스토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얘기했던 그 스토리 이제 그 옛날에 얘기했던 그 90년대 그 키아누 리브스 네. 그 드라큘라랑 똑같죠. 다 뭐 기본적인 얼개는 거의 똑같이. 비슷하고 특히나 그 전반부 장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음. 이제 그 여자는 뭔가 계속 어떤 뱀파이어와 어떤 연결이 돼 있고, 근데 그 남자는 이제 뭔가 불쌍하게 이 여자랑 엮인 엮여가지고 그런 면이 있지. 그 드라큘라한테 원한을 사가지고 네. 네가 왜 내 사랑을 방해하는 거야? 약간 이게 돼가지고 이제 뭔가 근데 남자는 어떤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이제 고생하고 또 네. 막 괜히 공포에 떨었다가 저주 걸렸다가 드라큘라 남 좋은 일 시켜줬다가 약간 뭐 좀 그런 느낌의 그 이제 후반부에 그 뱀파이어 헌터가 나오는 것도 약간 똑같고. 근데 요번에 이 노스페라투는 약간 다 그 원래 배우들 얼굴을 잘 네. 모르게 다 이렇게 분장을 해놔 가지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막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 그 릴리 로즈데 빼고는 남자 배우들이 다 좀 그 원래 얼굴들을 우리가 잘 모르게끔 다 수염 붙이고 뭐 해서 그런지 그 에런 테일러 존슨도 그랬었고 네. 뭔가 그 후반부에 윌리엄 데포도 윌리엄 데포인가 약간 그랬었어 가지고 근데 역시나 윌리엄 데포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믿음직스러운 뱀파이어 헌터가 또 돼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큰 얼개는 똑같은데 약간 조금 더 깊이 면에서는 저는 옛날 그 드라큘라보다 요번에 노스페라투가 조금 더 다크하고 네. 좀 씁쓸하고 또 되게 그 현실적인 네. 인간 사회의 현실적인 그런 걸 좀 잘 살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르적으로도 뭔가 훨씬 더 고딕스러운 느낌, 네. 그 고풍스러운 느낌, 그리고 그 원작 무성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오마주를 가져왔는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려져 있어서 현대식으로 잘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오마주해서 넣었는데 그런 그 표현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 작품은 진짜로 몰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화면 그리고 빵빵한 사운드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뭐 조그만 핸드폰 화면이나 이렇게 작은 화면 말고 진짜로 좋은 환경에서 감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뭐랄까 좀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근래에 본 작품 중에서는 가장 임팩트가 컸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찾아보니까는 이 감독분이 로버트 에거스 감독인데 이분이 뭐를 그 전에 연출했었자고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그 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더 위치랑 그다음에 라이트하우스가 있는데 특히나 그 라이트하우스라는 작품은 그 로버트 패틴슨하고 월름 데포 이 두 명의 등대지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그 작품을 보고 라이트하우스를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 먹어가지고 무슨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지? 그 흑백 영화인데 특히나 나오는 주인공도 그 두 명밖에 없어요. 거기서 좁은 공간에서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일어나는 그 굉장히 뻑뻑한 그 흑백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뭔가 그 기분이 굉장히 오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연출을 진짜 쩔게 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감독이 이 감독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연출력이 어디 가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물론 지금도 저는 라이트하우스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이제 이 노스페라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원래 이제 원작에 있던 거를 이제 이분 방식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니까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이 이런 식의 연출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지 모를 약간의 그 존경심이 들었달까.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전에 그 드라큘라는 요번에 노스페라투랑 좀 뉘앙스가 약간 달라가지고 네. 그 저번에도 이제 그 게리 올드만과 어떤 위노나 라이더의 그 드라큘라는 뭔가 전생의 사랑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지금 현생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생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제 여기서의 그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약혼자 입장에서도 약간 조금 좀 거시기할 것 같은 느낌의 약간 좀 그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꿈속에서 막 그 이제 흡혈귀가 나와서 뭐 약간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었다 뭐 약간 뭐 그런 뉘앙스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좀 이제 의아했던 게 사실 그 릴리 로즈 뎁이 이제 그 외국에서도 뭐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뭐 유명했던 그 연예인의 자식들 그러니까 금수저 논란이 되게 일본이건 뭐 미국이건 다 그 요즘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릴리 로즈 뎁도 약간 이제 그 아버지 빨로 이제 조니 뎁의 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이렇게 있더라고 막 되게 막 그 아빠 빨로 그냥 막
금수저 낙하산 뭐 모델 연예인질 한다라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되게 그 미국에서 별로 그렇게 좀 썩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약간 본인도 약간 조금 진심으로 이를 갈았다. 이 연기를 한 거 아닌가 약간 그 금수저 논란을 희석시키고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그 연기력만 봐서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약간 네.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보여준 거 아닌가. 사실 여기서의 연기는 진짜 여자 연예인, 여자 네. 배우로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연기가 맞아요.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맞아요. 네. 특히나 그 후반부에 딱 내가 그게 생각나는데 그 옛날에 그 유세윤님이 그 개코 원숭이 흉내낸다고 약간 그 눈 까지짓고 약간 이렇게 막 입 인중 막 그 비슷하지. 그 비슷한 표정이 나오거든요. 후반부에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거 여자 배우가 이렇게 하려면 이거 진짜 이거. 그렇지. 굉장히 충격적인 퍼포먼스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난 그래서 야 그래도 릴리 로즈도 약간 좀 확실히 이 영화에서 칼을 갈았나 보다 약간 니들이 나를 금수저라고 무시해 약간 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후반부 연기는 진짜 좀 와 이건 맞아요. 좀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그랬거든 진짜. 그래서 내용 자체의 카타르시스라기보다는 저는 이 작품의 그 짜임새, 만듦새와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배우분들이 연기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네. 연기에서 느껴지는 뭔가 좀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 네.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광기에 찬 연기가 네, 사실 그 릴리 로즈 대비 그 비중이 그 옛날 드라큘라보다 더 높아요. 약간 그 여자 주인공의 맞아요. 비중이. 네. 훨씬 높죠. 어떤 네. 면에서는. 거의 약간 원탑 수준이라 할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릴리 로즈 대비가 어떤 광기 넘치는 그 연기가 굉장히 좀 극을 이끌어가는. 좀 백미랄까. 네. 오히려 그 빌 스카스가드가 하는 그 노스페라든가 네. 그 주변에 뭐 남편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월름대포조차도 네. 이 주인공 거의 원탑으로 이끌어가는 릴리 로즈 의 뭐랄까 이 카리스마 있는 연기에 비하면은 다른 배우들이 오히려 약간 조금 뒤로 밀리는 느낌이랄까. 다른 배우들은 좀 보조해주는 느낌이야 그냥. 네, 맞아요. 서브 해주는 느낌이고. 그렇지. 요번에 노스페라투 스토리에서 근데 나는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친구네 부부가 너무 불쌍해서 괜히 괜히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친구네 부부니까 약간 온정을 베풀어서 그치. 자기 집에서 그렇게 머물게 해주고 살게 해준 건데 네. 괜히 그냥 그 여자 주인공 괜히 보살펴 주다가 나는 그냥 착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네, 괜히 그 일가가 몰살당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괜히 따지면 사실 그 후반부에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지만은 사실은 그 전반부에도 계속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정신병처럼 약간 뭐 목류병 비슷한 뭐 어쨌든 아니 거의 엑소시스트죠 따지면. 그렇죠. 그런 그 빙의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저 같으면은 그런 친구를 보살피지 못할 것 같은데 보면서 야 이 친구들 되게 착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후반부에도 막 되게 막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뭐 나가달라고 막 근데 그때 사실 그것도 저 정도면 당연히 나는 난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막 되게 뭐 어떻게 나 쫓아내는 막 뭐라고 하잖아 막 되게 지가 따지잖아 되게 민폐 덩어리에 집만 해놓고서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우리를 쫓아낼 수 있어 막 되게 막 나중에 심지어 막 되게 막말하고 막 욕하잖아 막 되게 너 딴 새끼 막 아니 이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약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게. 근데 나 오히려 내가 그 남자 주인공이면 막 오히려 그 친구도 되게 미안할 것 같은데 되게 그럴 것 같습니다. 따지면 자기가 부재 중일 때 어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마누라를 되게 그렇게 열심히 보살펴 준 건데 그치. 근데 참 별로 그 온정이 그렇게 안 좋게 돌아와가지고 특히 그 어린 딸들이 그렇게 노스페라투 때문에 막 다 죽게 되는 거는 저 졸지웬 날벼락인가 저게 진짜 괜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재수없는 사람하고 엮이면은 그러니까 인생이 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정으로 그렇게 보살펴 줬건만 오히려 그게 노스페라투랑 엮여 있는 여자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러게 원치 않게 뭔가 불행을 맞이하는 씁쓸한. 그리고 자기 본인도 결국 그냥 그렇게 안에 그 시신이 있는 거기서 그냥 불 질러가지고 그냥 자살해 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노스페라투가 근데 이 빌 스카스가드였다는 게 또 충격이었죠, 되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 크레딧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그러니까 듯한 모습의 분장을 하고 나와서 연기를 했죠. 목소리까지 완전히 싹 바꿔가지고 그분이 워낙 또 목소리 연기도 잘하시긴 하니까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 배우들은 다 모르겠어 누가 누군지. 우리가 얼마 전에 되게 혹평에 맞지 않았던 그 크로우를 네. 바로 만회해버렸다 이 노스페라투로. 그러니까 크로우는 사실 연출의 문제가 그렇지 좀 뭐. 많았던 것 같고 배우 자체 연기자가 뭔 죄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영화 자체가 그지 같은데 네. 뭐. 이분은 워낙 뭐 연기 잘하시니까. 네. 네. 정말 그 인간이 아닌 것 전문 배우. 네. 필수가스가 피에로도 잘하고 그냥 그것에서 네, 노스페라투도 잘하고 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인간이 아닌 것만 골라서 안 해 약간. 그래서 그 요번 노스페라투가 그 초반에 그 성에 갔을 때 올록의 성에 갔을 때 네. 그 긴장감이 엄청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 주인공의 빙이 돼가지고 빨리 도망가고 싶을 것 같은데 엄청 후달리는. 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었던 물론 뭐 내용이 드라큘라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처음 부분은 특히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키아누 리브스가 그 게리 올드만 그 성에 갔을 네, 때 간 거랑 비슷한데 거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오. 근데 긴장감은 네, 노스페라투가 100배 이상은 더 맞아요. 후달렸어. 네, 엄청 후달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과정도 이제 따지면 얘가 부동산 업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상관이 이제 요번에 큰 건이 큰 계약 건이 있으니까 너가 가서 그걸 성사시키고 와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젊은 신혼 부부니까 또 당연히 이제 이 사람도 뭐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건만 끊으면 우리는 더 네. 이제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이 와이프는 자꾸만 당연히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별로 그닥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악몽을 자꾸 꾸면서 네. 꿈 얘기를 하면서 자꾸 당신이 없으면 불안해 뭐 가지마 막 하는데 따지면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뭔가 근거도 없는 그냥 기분적으로 그냥 헛소리 같은 약간 뭐 단지 꿈 때문에 뭐 이런 현실에 막 이런 거대한 큰 건을 남자 입장에서 포기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좀만 참아. 그러니까는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내가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오늘은 출근하지 마. 출근을 하면 안 돼. 가지 마 하라고 하면 남편 입장에서 나 일 오늘도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지. 부인 말을 듣기가 약간 좀 애매하단 말이지. 그렇지. 나는 특별히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부인이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지. 하는데 그 말을 듣기가 좀 힘들죠.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그 소리에 네. 어떤 현실적인 행동을 제약하기에는 그치. 너무 그러니까. 네. 당연히 남자 입장에 그럼 내가 돈 안 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치. 월급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 먹을 것도 사고 네. 월세도 내고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처지인데 이제 그래서 따지면 이제 그 장기 출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근데 또 와이프가 장기 출장 불길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가지마 하는데 또 이게 참 물론 뭐 부인을 사랑하긴 하지만 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근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안 갔으면 더 좋을 거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거기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노스페라투는 존재가 근데 현실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안 가기는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이 겪는 일을 남편이 직접 겪는다 그러면 본인이 안 갔겠지만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에서 그런다고 그 말을 덥석 믿어주거나 그렇지. 그 사람의 그 말대로 행동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도 이제 믿을 만한 친구가 친구가 뭐 재력이 있고 좀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 친구네 집에서 좀만 기다려. 나 금방 계약만 하고 빨리 올게. 이제 간 건데 근데 갔을 때 이제 그 주변 마을 이제 거기 성에 가기 전에도 들렀던 그 마을도 굉장히 뭔가 불길한 느낌. 그런 거 표현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막 그 성에 대한 평판. 거기 뭐 악마가 산다, 뭐 마귀가 산다, 뭔가 불길하다. 그리고 또 이 주인공도 꿈을 꿨단 말이죠. 그 흡혈귀를 막 그 말뚝을 박는 막 그 꿈도 꾸고 막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 계속 뭔가 뭐 이방인 왔다 그러니까 되게 배척하고 막 돌아가라 그러고 막 괜히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안 좋은 얘기만 했어. 그러니까 하룻밤 묵고 이제 목적지인 성을 가는데 또 뭔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마차가 딱 와가지고 또 그 마차를 탈 때도 연출 되게 좋았죠. 맞아요. 귀신이 약간 걷는 게 아니라 슥 이렇게 가는 그런 이렇게 뭐 무빙워크 타고 이렇게 슥 지나가듯이. 사실 그 연출도 되게 뭔가 지금 이 마차가 일반적인 마차가 아니라는 거를 맞아요. 약간 환상적인 존재라는 거를
저는 유독 그 마차 탈 때 그 장면에서 물론 이제 그 게임을 해보신 분들만 아실 건데 그 블러드본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블러드본이라는 게임에서 그 마차 타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차를 타고 서울 가는데 그 너무 떠올라가지고 사실 그 시대 배경도 되게 비슷하고 그 복식이라든가 약간 그 중세 약간 이 망토 같은 약간 그 코트 네. 여기 어깨까지 이렇게 네. 약간 입는 거 약간 그런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블러드본이 요번에 스플라투를 보면서 많이 떠오르더라고. 그건 시대 배경이 약간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차를 타고 딱 갔더니 이미 성도 사실 이제 우리가 성 하면 뭔가 되게 약간 환상적이고 뭔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현대 사회 기준으로 보면은 성이란 게 그냥 차디찬 그치. 그냥 돌덩이를 쌓아놓은 거다 보니까 돌벽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지금의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성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막 난방 시설까지 싹 다 갖추면은 이제 모르겠지만 사실 그 옛날 시대의 성이란 거는 정말 차디차고 되게 입김이 막 허허 나올 그런 분위기인데 딱 갔는데 너무 춥고 막 근데 이제 기괴하게 생긴 웬 남자가 나와가지고 누더기 같은 코트를 걸친 남자가 내가 올록이요 이러면서 하는데 딱 봐도 이거 뭔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나 괜히 왔나? 잘못 왔나? 그치. 게다가 너무 이 성주란 양반이 너무 무서워 보여. 네. 무섭게 생겼어. 불길해 보여. 근데 말투도 친절하지도 않아. 근데 요번에 그 목소리가 진짜 막 이게 한글로 더빙된 목소리가 막 되게 그 상상이 되는 거야. 되게 그 노스페라투의 목소리. 네. 그 약간 말투가 되게 느릿느릿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런저런 막 그 남자 주인공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막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뭐 괜찮겠죠 막 하는데 막 그것들 신경 쓰지 마시오 막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 더러운 것들은 뭐 그런 헛소리만. 네, 하지만 제가 뭐 오늘 꿈에도 막 되게 막 그 사람들이 막 말뚝 박는 꿈을 막 꾸고 이랬는데 그러니까는 그 얘기 그만. 나도 근데 약간 그 장면도 약간 조금 주인공 저러다가 노스페라투의 짜증을 사지 않을까 그렇죠. 걱정됐는데 역시나 바로 호통 바로 꽥 줄여버리나 또 딱 그 모든 게 약간 지금 불편한 상황인데 빨리 계약서 사인만 하고 빨리 가고 싶다 했는데 자꾸 시간을 끌어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술 같은 거 따주면서 드링크 이러는데 되게 너무 마시기 싫어가지고 불길하다 이거 왠지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아니 그 장면에서는 보면서 제 마음은 굉장히 그 조급하고 뭔가 초조한 느낌이 들어. 빨리 사인만 받으면 바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여튼 난 빨리 일 처리만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노스페라투 새끼가 그 시간을 계속 끌어. 끌고 자꾸만 쓸데없는 질문하고. 당신 아내인가? 내가 좀 봐도 되겠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이게 왜 내 와이프를 본다는 거야 굳이 기분 나쁘게. 어쨌든 이제 막 그렇게 뭐 하다가 이제 어쨌든 도장을 이제 찍고 옛날에 약간 이제 그거 약간 멋있는 거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킹 오브 파이터 이제 그 루가리 이거 알 도장 각인 찍는 거 약간 그 인장 같은 데다가 인장 찍는 거. 그걸로 이제 자기 서명을 하죠. 그리고 뭔가 그 정체불명의 약간 옛날 고대어로 된 그 문서를 쓱 내밀면서 사인하라 그러는데 이거 사인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게 옛날 언어라서 이제 주인공도 못 읽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거니까 난 이제 거기서부터 불길하지 되게 왠지 여기 사인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지. 머스테인 형이 그랬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3번 읽어보라.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를 언어로 된 문서인데 이걸 뭘 믿고 사인을 하나. 근데 사실 거기서 너무 이제 그 성주의 분위기 너무 압박스럽고 나도 빨리 어쨌든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플러스 이미 나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크게 올라온 상태에서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고 사인하고 빨리 가자. 사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걸 거부하고 뛰어나갈 수가 없어 사실은. 심지어는 그걸 거부하면 내가 살지 못 살지도 모를 만큼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라면 그렇죠. 누구라도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또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 밤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그 노스페라투의 정체를 눈치 까고서 거부를 한다 한들 사실 내가
살아나갈 수는 사실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의문이긴 하죠. 만약 내가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면 딱 하면은 이 자식이 죽고 싶어 그치. 한장면 바로 이제 뭐 내 목을 물어 뜯을 테니까. 그렇죠. 그냥 따지면 그건 약간 노스페라투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냥 네. 압박하면서 그냥 봐주는 거에 따지면. 그렇지, 봐주는 거지. 내가 살려는 줄 테니까 사인하고 꺼져 약간 되는 거니까. 맞아. 살려는 드릴게. 네.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저 이제 끝났으니까 저 가도 되죠 이러니까는 내일 아침에 가시오.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그냥 아침에 가시오. 근데 아니 저는 그냥 지금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이미 그 말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어. 네. 그또 이제 뭐 주인이 허락 안 했는데 또 그 옛날 시대니까. 그리고 사실 또 이미 갈래도 이미 그 한밤중에. 그렇죠.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 그 주변은 완전히 뭐 되게 뭐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심정적으로는 저 같으면 그냥 아무리 밤이라도 그렇지. 그냥 빨리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도망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은 주인공은 그러면은 내일 해가 뜨는 대로 빨리 가야지. 네, 날이 밝는 대로 빨리 가야겠다. 네. 그래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가슴팍에 누가 봐도 그 흡혈귀가 이빨을 박은 흔적이 있어. 네. 이제 우리는 뭐 다 아니까. 네. 그래서 딱 밤새 그러면 주인공은 피를 빨렸나 보다. 그래서 갈수록 그 이빨 자국도 늘어나고 네. 점점 쇠약해지는 게 그렇지. 눈에 보이죠. 근데 약간 또 이제 이놈의 항상 이런 강대한 드라큘라들은 뭐 약간의 그 햇빛에 대한 좀 면역성도 살짝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 낮 시간에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너무 뭔가 석연찮으니까 자꾸만 뭔가 지금 자기가 뭔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는 이제 한번 낮에 성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또 석연치 않은 그 공간을 발견해가지고 가봤더니 관뚜껑을 열었더니 이제 아주 썩은 시체가 하나 이제 그게 노스페라투의 본체지 따지면.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기겁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대가 약간 해가 질락말락하던 그 시기였는데 사실 그렇게 완전 어두워진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약간 이게 자기 홈그라운드라 그런지 아니면 약간 노스페라투가 좀 이제 그 천년 묵은 흡혈귀라서 조금 더 파워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마력이 좀 충만한 흡혈귀라 그런 건지 약간 저녁 노을이 질 때쯤에 햇빛쯤은 내가 약간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런지 그래서 막 주인공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권속들이 막 그 개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그리고 바로 사실은 이제 주인공도 그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이때 빨리 이 새끼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죽일라 그랬는데 이 새끼가 어딜 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저녁 때 가고 싶을 때 빨리 떴어야지. 아니면 하다못해 동이 바로 트자마자 가던지 거기를 가가지고 그 공간을 가서 아직 그 노스페라투가 힘을 못 쓸 때 그치. 그때는 빼박 이제 바로 삽으로 이제 뭐 참수를 하든 뭐 해가지고 이제 노스페라투를 제거하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필이면 딱 그 해가 질락말락하는 그 시기 골든 타임을 놓쳤다.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또 막 그렇게 노스페라투가 그 피를 빠는 장면을 굉장히 무섭게 표현해가지고 이제 노스페라투 자체가 뭔가 막 어떻게 보면 골룸처럼 약간 나체 약간 막 좀 그런 모습으로 막 그렇게 꿀럭꿀럭 막 피를 빠니까는 더 어떤 좀 젠틀하고 멋있는 드라큘라에 비하면은 조금 더 야생적인.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드라큘라 흡혈귀는 그 뱀파이어한테 인터뷰에서 뭐 톰 크루즈나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멋있는 뱀파이어가 이렇게 굉장히 좀 에로틱하게 피를 빠는 뭔가 약간 좀 낭만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했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괴물, 괴기스럽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몬스터. 네. 그래서 노스페라투는 처음에 나왔던 노스페라투도 그 포스터를 보면은 못생겼어요 노스페라투. 맞아. 그러니까 대머리 괴물.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것도 약간 이제 짭이다 보니까 그 원조 드라큘라처럼 일부러 그렇게 안 한 건지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외형까지 비슷하면은 또 원작자한테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로는 못하니까 조금 더 드라큘라를 좀 야만적으로 바꾸자 였던 건지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영화를 보고서 그 노스페라투 옛날 22년판 포스터 딱 보고 나서 좀 되게 포스트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조금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약간 코믹한 느낌이
귀 뾰족하고 약간 대머리인 그 괴물이 이게 송곳니 삐죽 나와가지고 약간 좀 그 표정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좀 웃긴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좀.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게 무서웠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여러 매체에서 이제 그런 식의 괴물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정도는 무섭다기보단 좀 약간 네, 좀 코믹한 느낌이. 귀여운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약간 요번에 이 노스페라투도 약간 감독님께서 그 외형을 이렇게 약간 수염이 나고 좀 약간 중년 남자 그런 느낌으로 한 게 조금 더 이제 그걸 이제 현대 네. 기준에 맞게 좀 보완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본 그대로 옮기면 왠지 좀 지금 봐도 좀 약간 웃길 것 같은 약간 네. 좀 골룸이나 볼드모트가 생각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빌 스카스가 그 분한 그 노스페라투는 확실히 조금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면 그 올록이란 명칭도 이제 그러니까 호러나 뭐 그런 환타지 종종 하다 보면 그 올록이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올록의 방 뭐 이래가지고 그 악마성 드라큘라 거기도 네, 나오고 그쵸. 해가지고 네. 올록. 그래서 올록이란 게 뭔가 했더니 이제 아 이게 거기서 따온 거였구나 이래가지고. 따지면 이제 얘는 지금 남자 주인공은 지금 감금된 채로 지금 그 노스페라투의 성에 감금돼서 약간 이제 피주머니로 이제 네. 노스페라투의 생명 연장을 담당하는 이제 그러게. 그 역할을 용도가 돼버려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그날도 따지면 탈출하려고 이제 탈출로가 어디 있나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네. 그 노스페라투 수면실을 발견한 건데 야 이거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탈출을 하나 남자 주인공은. 그런데 의외로 되게 탈출을 절벽으로 떨어졌나 해가지고 다행히 근데 바깥에 또 바다야 바다인지 강인지 어쨌든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도망치다 보니까 의외로 약간 우연찮게 본의 아니게 탈출을 하게 됐지. 네. 그래서 또 참 그 육지길로 나가려고 할 때 이제 그 모든 그 정문과 성문이 다 잠겨가지고 이제 못 나갔는데 어찌어찌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탈출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노스페라투도 이거 너무 허술하게 인질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한 느낌이 좀 있길래 그래서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노스페라투 예상 못하고 이거는. 근데 또 보면 노스페라투의 그 능력치가 거의 좀 마왕급의 약간 좀 그런 능력치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 그림자만으로 막 어떤 그 타운 그 전체를 막 이렇게 막 노스페라투의 손이 막 이렇게 막 뭔가 장악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얘 대체 어디까지 능력치가 어디까지인지 약간 그러니까 단순한 일개 흡혈귀라기에는 조금 더 마왕에 가까운 좀 그런. 그래서 예전에 봤었던 그 드라큘라는 자신의 혼자의 그 개인의 힘의 능력이 좀 높은 능력이라 그러면 여기서의 노스페라투는 진짜 마왕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약간 존재.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서의 그 뱀파이어 헌터 역을 맡은 이제 그 윌리엄 데포가 이제 이 사람도 약간 뭐 교수였는데 뭔가 너무 좀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다가 이제 학계에서 배척당했다 쫓겨났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난 여기서의 그 뱀파이어 헌터 설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좀 봐왔던 뱀파이어 헌터랑은 약간 달라서 왜냐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더 현실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흡혈 경험에서 본 뱀파이어 헌터들은 너무 딱 등장하는 순간 아 이제 해결되겠지. 이 사람은 흡혈귀에 대한 아주 풍부한 지식과 그러니까 그 퇴치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왔으니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안도감을 주는데 사실 여기서 윌리엄 데포가 맡은 그 뱀파이어 헌터는 이 사람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나도 좀 뭐 개인적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한다인 거지만은 근데 나도 확실하게는 몰라. 하지만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것도 좀 신선한 설정이라서 되게 그러니까 그동안 약간 좀 만능 같던 아니면 이제 완벽했던 뱀파이어 헌터가 아니라 이 사람도 약간 뭐 좀 막연하고 약간 조금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뭐 내가 그 알아본 결과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나마 이 정도의 조언을 해줄 사람 이 사람밖에 없고. 그렇지.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또 중간에 자꾸만 그 이제 그 주인공 친구인 그 에런 테러 존슨이 맡은 그 캐릭터 자꾸만 저 교수 뭐 돌팔이 아니냐 막 할 때마다
근데 뭐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근데 어차피 뭐 딱히 뭐 해결책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뭐 그 단순한 뭐 병일 뿐이에요. 뭐 네. 과학 어쩌고 하니까 이제 네, 물론 이제 이런 장르에서는 과학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현실에서는 과학 따져야겠지만 이제 이런 장르일수록 이런 퇴마 장르일수록 절대 과학을 따지면은 이제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 근데 좀 그 뱀파이어 헌터의 전 대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어설픈 발전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어서 딱 하는데 약간 설득력 있는 대사 같은데 약간 그래가지고 따지면 또 이제 이 뱀파이어 헌터가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을 이제 미끼로 썼단 말이야 따지면. 아, 그치. 네, 결론적으로 뭔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정의로운 뱀파이어 헌터들이라면은 안 할 것 같은 선택인데 네. 어차피 여자 주인공은 이 노스페라투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그녀와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이 논개처럼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해서 그때 따지면 여기서는 이제 그거예요. 그 얘가 지금 이제 자기 본거지를 어떻게 이제 관에 실려서 이동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뭐 실제로 옛날 드라큘라에서 나왔으니까 네. 이동을 하긴 했는데 얘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항상 날이 밝기 전에는 이제 그 다시 원래 자기가 그 묻혔던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자기 본거지 네. 아지트에 돌아가야만이 이제 이 흡혈귀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뱀파이어 헌터와 남자 주인공 일행들은 노스페라투의 본거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주인공한테 온 그 밤 사이에 새벽 사이에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얘네 본거지를 불태운다. 그러니까는 여자 주인공이 미끼가 되어가지고 노스페라투를 붙잡아두는 거지. 붙잡아두는 동안 본체를 우리가 처리하겠다. 네. 네. 그 본거지를 돌아오지 못하게. 네. 밤 사이에 여자와의 그 쾌락의 정신이 팔린 사이에 집이 없어졌네. 큰일 났다. 나 자야 되는데 해 뜬다. 어떡하지? 나중에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전말을 알고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제 따지는데 거기서 교수가 뭔가 되게 네가 욕하든지 말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 네가 그걸 거부하면 어쩔 건데 약간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지. 약간 거기서 뭔가 되게 약간 광희에 차가지고 막 불태우면서 막 드디어 막 아주 약간 좀 교수도 약간 조금 거기서 광기가 느껴지죠. 네. 아주. 교수도 약간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것도 약간 난 그 윌리엄 데포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윌리엄 데포라서 약간 좀 그런 복합적인 그 느낌을 살린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좋은 편이 아니라 약간 복합적인. 그리고 이 사람이 교수인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사람은 약간 이단 사이비 취급하는데 그 심취하고 몰두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교수직을 잃을 정도로 이 사람이 뭔가 좀 약간 광인 상태에 있다는 거를 그 전에는 딱히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확실하게 그 광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역시 윌리엄 데포의 광기라서. 네. 그리고 그 광기를 보는 관객들이 뭔가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네. 아니 그리고 따지면 이제 여기서도 그게 내가 그동안 다른 흡혈귀 영화에서 잘 못 봤던 캐릭터 같은데 원래는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상관, 그러니까 그 출장 보낸 상관이 그 인간도 노스페라투에 홀려가지고 완전히 미친놈 돼가지고 어떤 의미로는 그 양반이 난 더 무서운. 맞아. 그러니까는 노스페라투는 원래 괴물이었으니까는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그 사람은 멀쩡한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맛이 가가지고 이상한 그 괴물이 그 괴물화, 악마화 돼서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섬뜩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뭔가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 정신병원에 감금시켜 놨더니 비둘기를 목을 생으로 뜯어 먹길래 나는 이거 어떻게 찍었지 난 이랬거든 진짜 그 장면. 그러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분명 배우가 저걸 진짜로 먹지 않았을 텐데. 근데 굉장히 현실감 있게 뭐 지금은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뭐 CG로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짜 같다. 그 이후에 비둘기 말고도 막 자꾸 막 사람 막 목도 뜯어먹고 막 했지 막 그래가지고 진짜 흡혈귀처럼 막 피를 빨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위태로워 보이고 위험해 보였는데 따지면 결국 걔도 어설프게 그 사람을 좀 안이하게 감금시켜 놨다가 걔가 탈출하잖아요 이제 그 간수의 목을 물어 뜯은 다음에. 근데 또 후반부에 약간 이제 또 윌리엄 데포의 그 교수의 그 제자인 사람이 이제 원래는 더 정신과 상담하고 원래 여자 주인공 치료를 도맡아 하다가 이제 사실 이제 막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사실 내 스승님 중에 그런 이상한 분이 있었는데 좀 쫓겨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그분을 찾아가야 될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윌렘 도포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뱀파이어화가 된 이제 그 원래 남자 주인공의 그 부동산 네. 이제 그 사장도 지금 신나가지고 그분이 오신다, 노스페라투님이 오신다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난리칠 때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이러니까 네. 거기서 그 제자 교수였던 사람도 좀 어이가 없는 게 내가 너무 안이했습니다 이러다. 그러면 쟤를 왜 너무 좀 방치한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이럴 줄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허술하게. 아니면 비둘기 목을 생으로 뜯어먹을 그 시점에 좀 특별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좀 독방에 가둬놓고 뭐 이렇게 좀 뭐라도 채워놨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진짜 그런 위험 인물을 너무 그냥 방치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 그거를 되게 안이한 식으로 말하니까 제가 너무 안이했습니다 하길래 이거 진작에 그러면 좀 잘 관리를 좀 하지 좀. 이럴 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비둘기를 생으로 뜯어먹는 놈. 약간 그 중간에도 약간 내가 그 남자 주인공이라도 약간 왠지 도망가고 싶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그 개코 원숭이 그 표정한 그것도 은근히 생각해보면 그게 원테이크였거든요. 되게 뭔가 화면 전환이 없이 쭉 이어지길래 와 이거 진짜 이거 배우들이 연기를 진짜 광기의 연기를 한 건데 그건 좀 확실히 나도 섬뜩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이번 노스페라투가 단순히 흡혈귀 물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엑소시즘 장르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결합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드라큘라랑 좀 달라요 결이. 네, 결이 달라. 그래서 사실 그 여자 주인공한테 노스페라투가 빙의할 때마다 진짜 막 약간 옛날 엑소시스트처럼 그렇게 막 진짜 뭐 기괴한 약간 그 모션과 그치. 막 귀신 들어간 그 느낌이 꿈틀꿈틀 막 하고 막 발작 막 거품 물고 막 눈 까지고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와 근데 사실 그거 진짜 쉽지 않은 연기라서.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그 검은 사제들에서 박소 다음에 그 빙의 연기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단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빙의 연기란 게 막 그 눈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목소리도 일부러 막 그런 이제 진짜 막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기괴한 목소리 막. 근데 그 기괴한 목소리 내가 막 뭐 뒤틀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발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요번에 이거 어떻게 생으로 그치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거는 인정해줘야겠더라고. 뭐 그 전에 약간 금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온전히 약간 본인의 노력으로 한 거니까는 뭐 물론 뭐지 여기 캐스팅도 뭐 그 파리를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약간 자기를 좀 내려놓고 연기를 하긴 했다. 어쨌든 뭐 연기를 이 정도 하면은 뭐라고 이제 깔 말이 없죠. 사실 뭐 연기는 인정해줘야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서 막 그것도 이제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헛소리 했다가 또 막 그 자기 그 남편한테 노스페라투한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 막 하면서 근데 그건 사실 그런 식이면은 남자 입장에서 안 설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약간 쓰면 이상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무서워. 심지어는 그 상황에서 서는 게 아니고 그 먼 훗날에도 그 장면을 회상하면 안 설 것 같습니다 뭔가. 와.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에 따지면 노스페라투가 3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네가 근데 또 참 이것도 희한하게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그 원칙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또 강제로 지가 또 그걸 하면 안 돼. 강제로 여자 주인공을 취하면 안 돼. 오로지 여자 주인공 본인의 의지로 허락을 해야만 돼. 이건 또 아니 왜 자기가 그 정도의 힘을 가졌는데 왜 굳이 또 그런 기준이 붙어 있는 건지 또 그런 조항이 붙어 있는 건지. 하긴 뭐 따지면 근데 뭐 굳이 그 계약서 안 쓰고 그냥 뺏어도 되는데 뭐 그렇긴 하죠. 따지면 뭐 그래도 뭔가 노스페라투가 그 옛날 고대 귀족이라 그런가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귀족으로서의 뭔가 프라이드와 그 약속은 지켜야만 되는 건지. 그러니까는 뭔가 오컬트물이나 그런 데서 보면 항상 뭔가 이 규칙이 있어. 계약. 아니 그 저는 그 뭐 검은 사제들도 그런데
아 이름 꼭 말해야만 거기서 이제 그 악마가 영혼이 빠져나오는 건가? 아니 그냥 엑소시즘 하면 안 되나? 무조건 어쨌든 이름을 말해야 된다는 게 나는 좀 약간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뭔가 계약에 의한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그것을 뭐 파기하던가 어떤 그 방식의 그 룰을 따라야만 엑소시즘이 행해진다는 게 네. 네. 또 사실 저번에 그 저희 리뷰에도 이제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 중에서 이제 그 뭐 은하빵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냥 악마 이름 하나씩 다 말하면 안 되냐. 아, 그치. 악마 그 이름 쫙 리스트 뽑은 다음에 그러네. 왜냐면 그 중에 한 번은 걸릴 테니까. 왜냐면 12영상이라고 했으니까 12명 이름 다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 누구지?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너 걸렸다. 아하. 그래서 아무튼 이제 노스페라투가 그렇게 그 계약을 중시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네 의지로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네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네. 협박해가지고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 난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주인공의 그 친구 네. 그 딸들도 그리고 아하. 그 아내도 사실 그나마 그냥 착한 아이였는데 사실 노스페라투 보고 있으면은 여자 주인공보다 나는 그 친구의 와이프가 더 오히려 호감이고 더 불쌍해가지고 남자 주인공의 친구는 오히려 약간 더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사실 네, 그렇죠. 성질도 더럽고 고병주도 모르고 약간 자기 와이프가 착해가지고 참아준 거란 말 따지면은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도 그 일을 그렇게 뭐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가 돌봐줘요 해가지고 따지면은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정도의 선의를 베풀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의 그 친구는 굉장히 좀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될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그렇게 한 게 오히려 참 그 선의가 불행으로 돌아왔다는 게 참 안타깝죠. 비극이 돼가지고 특히 그 딸들은 너무 죄가 없잖아. 딸 그 귀여운 딸들이 뭔 죄냐 그 귀여운 딸들은. 근데 그것도 되게 노스페라투가 막 그 딸들을 막 다 피 빨아가지고 춤으로 막 보여주니까는 되게 와 저런 참 저주받은 여자를 그냥 집에 뒀다는 이유로 저렇게 저 일가가 몰살을 심지어 지금 임신 중이었는데 그 와이프가 그치. 그 부분인데 금슬 좋은 부부라서 그렇게 맨날 그 자기 나 아직도 내 아내만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 막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되게 그래서 애를 계속 그렇게 임신하고 숨푹숨푹 잘 낳고 있었는데 참 그 일가를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그 노스페라투 그 전에 드라큘라나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이 빌런에 해당되는 이 괴물인 드라큘라가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약간 매력적인 부분을 보이는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노스페라투는 전혀 1도 동정의 여지가 없어. 노스페라투는. 네, 그런 점이 약간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퇴치해야 될 그냥 괴물이야 그냥. 그렇죠. 저 새끼 빨리 퇴치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게리 올드만이 맡은 그 드라큘라는 오히려 드라큘라가 진 주인공이었잖아. 오히려 키아누 리브스가 약간 좀 둘의 사랑의 방해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 장애물 같은 느낌이었고. 그치. 드라큘라의 사랑 우리 이루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죠. 왜 인간인 네가 나를 방해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 느낌. 제발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의 노스페라투는 그 악마 그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의 희생으로 이제 노스페라투를 그냥 이제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잡아두는 건데 난 좀 그것도 의아했던 게 아니 저렇게 연륜이 있는 흡혈귀인 노스페라투가 시간의 경과도 모를 정도로 그러게 저렇게 정신을 팔았나.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대체. 그냥 아무리 이제 여자와의 뭐 그게 황홀하고 좋아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좀 집에 가야 될 시간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전혀 모른 채로 그럼 푹 빠져 있었다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부주의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지 약간 저렇게 따지면 흡혈귀란 존재는 되게 신데렐라 마냥 그 통금 시간을 칼같이 지켜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건데 귀가를 해야 되는 건데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해가 날이 막 밝아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언제 이렇게 밝았지? 이렇게 돼가지고 허허 이게 노스페라투란 놈이 이렇게 허술한 그거였나? 그러게. 의외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얼마 전에 얘기한 렘민만 해도 막 해를 받는 순간 네. 막 활활 불타올랐잖아. 네, 막 되게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의외로 요번 노스페라투는 그냥 약간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기만 하지. 네. 딱히 뭔가 그 비주얼적으로 큰 임팩트가 없더라고. 태양빛을 받아도. 근데 이제 그 태양빛을 받고 이 영화에서 활활 탄다 그러면 좀 웃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뭘까 쪼그라든 그 모습이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과 뭔가 이제 꼭 껴안고 있는 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또 하도 익히 봐온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햇빛을 받으면 막 치익 한다든가 연기가 난다든가 이제 막 녹아 내린다거나 이제 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의외로 형체를 보존시켜주네 약간 이래가지고 저는 약간 좀 재가 돼서 날리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약간 예상외로 마지막 장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네. 약간 미이라처럼 약간 그 진짜로 거대하고 그 추악한 진짜 마왕의 모습이었던 그 괴물이 이렇게 약간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몰골을 지닌 마지막 그 뭐랄까 작은 그 미라처럼 남은 그 모습이 쪼글쪼글해진 네. 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뭔가 마지막에 그렇게 여자 주인공의 희생과 더불어 이제 뭔가 또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사랑 되게 내 아내가 결국 이렇게 가다니. 근데 또 이제 마지막에 그 교수님도 그냥 그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된 거야. 뭐 이제 그렇죠. 그 커튼을 더 확 해가지고 더 그 햇빛을 더 이렇게 이 방 안으로 딱. 네. 난 근데 그 창문 열 줄 알았는데 안 열더라고. 좀 창문을 열면 뭔가 좀 이렇게 약간 희망찬 아침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창문을 안 열길래. 근데 역시나 연출이 되게 좋은 감독이다 보니까 딱 그렇게 윌리엄 데포가 이렇게 커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방에 확 들어올 때 그림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확실히 장면 연출이 뛰어난 장면인데 아까 그 소연이가 말했었던 그 마을의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검은 그림자가 덮이는 뭐 그런 장면이라던가 처음에 이제 그 창가에 서 있는데 커튼이 이렇게 휘날리면서 그 바깥에서 나오는 빛과 그다음에 여주인공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림자가 나오는 모습이라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좀 그런 장면들이 꽤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연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우들의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드라큘라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그런 그 전형적인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깨는 듯한 그 장면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은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연출 방식도 방식인데 내용적으로도 약간 좀 의외인데 싶은 그런 지점들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거 흡혈귀의 마수가 이렇게 마을로 딱 가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남자 주인공도 지금 한 몇 차례 그 피를 빨렸는데 왜 흡혈귀가 안 됐냐 근데 목을 빨려야 되는 건가? 여기는 또 뭐 법칙이 다른가 또. 그리고 따지면 되게 운 좋게 사실 그 중간에 이제 그렇게 탈출하고 난 다음에 또 가던 중에 되게 그 수녀님들과 이제 약간 수도사들 약간 성직자들을 만나가지고 그치. 집에서 좀 1차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들은 당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뭐 바로 나 빨리 안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치. 솔직히 난 그때쯤에 약간 뭔가 그렇게 막 수녀님들과 이제 막 그런 성직자 나오길래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흡혈귀 퇴치하러 가는 건가 했는데 또 그건 아니었어가지고 계속 보면서 약간 이게 흡혈귀한테 물리면 다 흡혈귀 되는 거 아니었나 약간 그 법칙이 또 그렇지는 않은 건지 어느 특정 부위를 물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흡혈귀가 물었다가 그러니까 피만 빨리면은 죽는 거고 자신의 무슨 그 피를 약간 뭐 내뱉어서 이 피를 빨리는 대상의 그 혈관에 뭔가 다 자신의 피가 흘러야 흡혈귀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이 물린 대상이 어떤 식으로 흡혈귀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게 그 중간에 이제 그 원래 남자 주인공의 그 이제 상관이었던 사람이 막 또 계속 이렇게 노스페라투 만나가지고 막 저에게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내 느낌에 이 사람이 너무 보채는데 싶었는데 역시 또 노스페라투가 그래 선 넘지 말라고.
내가 그 가만히 있을 것이 이 새끼 자꾸 그치. 나부대냐고 약간 약간 좀 나대는 느낌. 네가 필요하면 알아서 명령을 내리겠다 하는데 갑자기 자꾸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봐주니까 그냥 기어올라.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화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무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약간 좀 소소하게 좀 코믹한 부분이랄까. 약간 전환시켜 주지. 약간. 네. 그래서 사실 뭐 내용적으로 어차피 고전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뭐가 이렇다 뭐 크게 새로울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 고전을 지금의 현대 기술로 굉장히 고전틱하게 잘 만들었다. 맞아요. 그 영상과 분위기, 연출. 그래서 뭐 물론 아직 이제 고작 2월이니까 아직은 뭐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제가 최근에 본 외화 중에서는 지금 노스페라투랑 약간 히어 정도가 지금 약간 좀 상위권에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노스페라투가 거의 본인이 본 영화 중에 거의 최상급이었고 올해에서는 무조건 아직까지는 최상이다. 뭐 사실 2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영화의 그 인상적인 거, 그 임팩트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뛰어넘는 영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거의 전무하거니와 이런 약간 호러라든지 뭐 공포 장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한 번은 꼭 봐야 될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애플 TV 스토어에 딱 뜬 게 저는 되게 반가워가지고 저는 뭐 16,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완성도가 있는 작품인데 이게 그렇게 대중적인 그렇죠,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영관이랑 상영 시간이 그렇게 없지. 네, 상영 시간도 없었고 생각보다 이렇게 좀 약간 일찍 내려온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굉장히 봐야만 할 그런 작품이 아닌가.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